지난해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10살, 8살 어린 형제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였던 정황이 적지 결식과 않은데요. 빈곤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계 소득까지 주면서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하지만 화려한 잎이 무성한 나무의 반대쪽 그늘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춰가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 당연히 보호받고 챙김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행복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내 곁에서 널 위로해줄게. 울지마, 눈물 닦아줄게. 나의 친구야. 맘 다치거나 가슴 마려울 때 너의 뒤에서 네 어깨 감싸줄게. 너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너의 웃음꽃 피게 꼭 안아주면 조금 불안하고 조금 아프더라도 널 괴롭히던 일도 모두 괜찮아질 거야. 저 하늘에 들리게 크게 웃어보자. 솜사탕같이 달콤한 미소 가득할 거야. 너의 모습 그대로 난 사랑할 거야. 내가 너의 빛이고 내가 나의 별이 돼 우리들의 세상을. 얼어버린 마음에 봄이 오고 환하게 웃는 얼굴에 빛이 들고 조금은 지치고 조금 삐걱거려도 이 추운 마음에 겨울이 결국 녹을 거야. 우리 함께 걸으면 모두 잘 될 거야. 솜사탕같이 달콤한 미소 가득할 거야. 너의 모습 그대로 널 사랑할 거야. 내가 너의 빛이고 네가 나의 별이 돼 우리들의 세상을. 저 하늘에 들리게 크게 웃어보자. 솜사탕같이 달콤한 미소 가득할 거야. 너의 모습 그대로 널 사랑할 거야. 내가 너의 빛이고 네가 나의 별이 돼 우리들의 세상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 얼라이언스가 준비한 아이들을 위한 행복 안전망 세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우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 얼라이언스 홍보대사 모델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현희 씨, 네. 저보다 큰 거 아니죠? 그래서 약간씩 뒤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약간씩. 예, 키는 저보다 큰데 얼굴이 저보다 작습니다.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지만 예,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기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 방금 전에도 아이들이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지만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이죠.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꿈을 꿔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지금도 놀랍습니다. 적지 않은 아이들이 끼니 걱정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일상을 걱정하면서 살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잘 먹고 또 잘 자라야 할 성장기에 끼니 걱정을 한다니까 참 이게 대한민국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네. 제가 또 엄마라서 그런지 더 공감이 되고 참 슬퍼요. 아빠도 그래요. 그렇죠. 그럼. 네, 부모 예.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우리 사회가 만들어 가야 할 사회 안전망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현장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약 80분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80분간의 세션이 지루하지 않도록 알찬 영상과 토크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아이들을 위한 행복 안전망이 왜 필요한지 행복 얼라이언스 현장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맛있는 거 먹을 때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때요. 시험에서 100점 맞아서 칭찬받을 때요. 엄마 아빠랑 집에서 뒹굴뒹굴할 때요. 하지만 이런 행복마저 누리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대요. 친구들 모두가 다 행복하면 좋겠어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 우리 아빠가 일하는 행복 얼라이언스가 있어요. 밥을 걱정하는 친구가 없도록 어른들이 도와준대요. 행복 얼라이언스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가장 먼저 먹는 것에 집중한대요. 건강하고 맛있는 밥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이가 셋인 엄마인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한 끼라도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먹는 것이 해결되어 행복하지만 아직 많은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멋진 어른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가진 고민들이 잘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날따라 그 아이가 얼굴이 되게 낯빛이 어두웠었어요. 제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찰관을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경찰관님을 모시고 같이 대화를 이어갔는데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이렇게 돈을 좀 뺏기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이제 좀 해결이 됐던 걸로.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우리들의 방을 예쁘게 꾸며줬어요. 결식우려 아동들의 집을 방문해 보니까 이제 책상도 없고 아이들이 뭐 바닥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런 환경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조금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행복 얼라이언스 멤버사들과 함께 도배, 장판 그리고 이제 생활가전 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학원에 다니기 어려운 친구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고 즐거운 활동을 알려주는 친구도 되어주었어요. 아이들에게 밥을 전하다 보니 아이들이 밥 이외에도 부족한 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재단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한
학습과 정서 교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수업을 받고 있는 친구들에게 재미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수학을 배우는 친구는 선생님이 잘 기다려주시고 재미있게 알려주셔서 공부가 더 잘 되고, 국어를 배우는 친구는 선생님이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셔서 칭찬을 받으려고 더 열심히 공부한대요. 미술을 배우는 친구도 있대요. 화가였던 선생님과 신기한 재료를 써서 수업하니까 정말 재밌대요. 맛있는 밥을 시작으로 즐거운 학교 생활, 꿈이 솟아나는 방, 재미있는 활동까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멋진 어른들이 모이게 된 거래요. 하지만 아직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대요. 언니, 오빠, 이모, 삼촌,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이 마음껏 웃고 마음껏 놀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 행복 안전망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들었어요. 우리들을 위한 행복한 고민 함께 해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우리 아이들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뭐 개략적으로 보여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네. 사실 정말 불행한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예. 네. 그래서 좀 행복한 순간만 느끼는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이현희 씨는 어때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릴 때 언제였습니까?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다니면서 놀 때,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와, 그때도 키가 컸으면은 거의 뭐 타조가 뛰는 것처럼 그냥. 그렇죠. 예. 잠을 많이 잤어요. 저도 엄마 아빠랑 네. 뭐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식에 담긴 추억들이 참 많은데 네. 우리 아이들이 한 명도 굶지 않고 끼니를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 얼라이언스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함께 해주실 분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패널 여러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여러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올라와 주십시오. 자, 예, 팀장님 그리고 교수님 자리해 주시고요.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도 좀 앉겠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익중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100년의 아동권리 역사를 지닌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국내 사업 팀장을 맡고 있는 박유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유선 팀장님, 뭐 인기가 엄청 많으신 세이브 더 칠드런 쪽인 것 같아요. 네, 서포터 굉장합니다.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자, 이문미 실장님도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기가 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 얼라이언스 사무국을 맡고 있는 이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여기 굉장합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막 올라오셨는데 뭐 채 적응하시기도 전에 저희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좀 유감스럽긴 하지만 결식 우려 아동들이 아직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식 우려 아동이 이렇게 많다는 거에 저희 놀랐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18세 미만 아동 중에서 네. 경제적인 지원이나 그다음에 보호자가 부재해서 생기는 그런 결식 우려 아동이 약 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0만 명이나 돼요. 아니, 아직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결식 우려 아동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네, 그 빈곤하면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고를 받는데 국민기초생활수고를 받는 게 3%에서 4%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 빈곤아동은 8%에서 10% 되기 때문에 그 차이 정도가 계속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네. 사각지대, 틈새를 메꿔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틈새를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이 혹시 없나요?
아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채워나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런 네. 걸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하나의 안전망으로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굉장히 중첩된 안전망이 되어야지 하나에서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그 안전망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 이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첩된 안전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 슬퍼한다거나 분노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슬픔과 분노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많은 공감과 또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일단은 개략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아이들을 위해서 아까 도시락 만들어서 배달하고 또 주거 환경 개선해주고 뭐 이런 손길이 있지만 이문미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행복 얼라이언스가 어떤 체계로 지금 이 행복 안전망, 세이프티 넷이죠. 이 세이프티 넷을 만들고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중첩된 그물을 만들려면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래서 행복 얼라이언스, 행복을 만드는 연합체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지역사회가 각자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자원들을 엮어서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행복 안전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을 먹이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고 공부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도 나왔지만 사실 끼니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죠. 아이들이 처한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교수님? 네, 문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 명이나 한 기관이나 뭐 정부나 이렇게 혼자서 할 수는 있는 일들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이 같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콜렉티브 임팩트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아마 국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부터가 지금 콜렉티브 뭔가 수집한 콜렉티브 콜렉션. 임팩트? 네, 저도 좀 생소한 단어긴 해요. 임팩트는 이제 뭔가 충격을 주다. 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입니다. 복합적인 충격인가? 자, 과연 이 콜렉티브 임팩트 조금 저는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현상 교수님의 재미있는 강연 함께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현상 한양대학교 교수고요. 임팩트 리서치 랩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똑똑한 협력, 컬렉티브 임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곤, 질병, 환경오염, 세상에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이런 시장 메커니즘, 또 보이지 않는 손, 가격 기능이죠. 이런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인류의 생산력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빈곤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죠. 독점이라든가 다양한 시장 실패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예산과 인력을 제공해서 사회 문제를 또 열심히 해결을 했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시민 섹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기부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물론 비즈니스를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굉장히 좋은 취지로 또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뒀지만 또 역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어떤 자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업의 섹터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 그리고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전문성, 그리고 정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공성과 또 예산, 행정력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진다면 시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컬렉티브 임팩트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스마트한 협력을 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크레이머와 카니아가 2011년도에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기고한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아티클입니다. 이 아티클에서 저자들은
콜렉티브 임팩트가 성공하기 위한 5가지의 요소를 제시를 합니다. 공동의 어젠다, 뜻을 같이 해야 같이 갈 수가 있겠죠. 측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같이 협력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지속적이고 열린 소통, 또 코디네이션을 통한 임팩트 극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특히 헌신된 팀, 자, 이런 성공 요인들이 있다면 콜렉티브 임팩트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이번 2022년도에 콜렉티브 임팩트를 새롭게 정의하는데요.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것은 결국 커뮤니티 멤버, 지역사회 멤버들과 또 오르가니제이션, 조직과 여러 기관들, 이 다양한 기관들과 개인들의 네트워크다. 함께 배우고 합치시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좀 큰 규모의 또 시스템 차원의 그런 변화를 만드는 것이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사례가 트리플래닛 사례인데요. 트리플래닛은 나무 심는 소셜 벤처이죠. 이 게임을 하면은 이 유저가 나무에, 가상의 나무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무를 키우려면은 물통도 필요하고 가상의 비료통도 필요하겠죠. 그럼 게임을 하면서 그런 아이템을 득템을 하고요. 그 아이템을 활용해서 나무를 이제 키우면은 이 나무가 다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나무가 이제 크게 자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나무를 각자 선택해서 원하는 지역에 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 돈이 필요한데요. 기업에서 CSR 비용이라든가 광고 비용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서포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돈을 가지고 트리플래닛이라는 기업은 그 현지의 NGO에게 돈을 주면은 가서 나무를 심고 오면 되는 것이죠. 자, 땅이 필요하면은 또 소셜벤처 트리플래닛이 가서 현지 정부 공무원들을 만나서 자, 우리가 나무를 심을 테니 땅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트리플래닛이 갖고 있는 솔루션은요, 개인 유저와 또 기업, NGO, 정부가 모두 함께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윈윈 구조를 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컬렉티브 임팩트를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되게 다양한 기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스마트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겠죠. 각 기관마다 그 영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기업의 특성이 있고 비영리의 특성이 있는 거죠. 서로 어떤 관점의 차이, 의도, 목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을 위한 자세인데요. 섹터 간 상호 존중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특히 영리와 비영리 기관이 만났을 때는 재무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언어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까 트리플래닛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 디자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ove your neighbors,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도 있는데요. 진정성입니다. 지금까지 컬렉티브 임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컬렉티브 임팩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희 정의는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로 배워나가는 가운데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임팩트를 만들어 나가는 커뮤니티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컬렉티브 임팩트가 많이 나타나기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본 것과 같이 아이들을 위한 행복 안전망, 즉 세이프티 넷이죠. 이 세이프티 넷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역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민간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수혜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세이브 더 칠드런. 전국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조손가정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의미 있게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조부모 가정 지원 드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 중인 오산 남부 종합복지관. 상자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가득 챙겨 넣고 있는데요. 오늘 아동 가정에 전달할 물품들이거든요. 제가 간편식하고 도시락 이런 것 좀 준비했어요. 주변에 이제 여러 매장들이 있는데 이렇게 17번으로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럼 그런 것들 저희가 모아가지고 좀 필요한 가정에다가 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후원 물품을
조선 가정에 전달하기 위해 발길을 옮깁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복지관인데요. 네. 한 15분에서 20분 내로 도착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이따 뵐게요. 도착한 곳은 60대 할머니와 손자인 중학생 민우가 사는 집. 힘드시니까 김도 이렇게 조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조선 가정은 경제적 문제와 함께 문화적, 정서적 어려움까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한데요. 노령 인구 증가와 다양한 사회 문제 때문에 조부모 가정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에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부모 가정의 경우 전국 11만 3천여 가구로 집계가 됩니다. 또 2005년도에 5만 8천여 가구였던 규모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이후에 조선 가정이 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부모의 이혼, 가출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손자녀를 이제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 찾아온 조선 가정의 경우 민우가 태어난 지 16개월부터 할머니가 맡아 키우며 둘이 살게 됐는데요. 과거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허리 디스크와 척추염 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며 경제적 상황마저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연계 안 돼서 도움 못 받았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둘이 참 외로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그게 너무 저는 놀랬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할머니가 도와줄 수 없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더 문제였습니다. 아이도 알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를. 말은 안 하지만 항상 이렇게 유치원 갔다 오는 길에 보면 버스 안에서 이렇게 항상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슴이 철렁하죠.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놓인 조선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이브 더 칠드런은 전국 종합사회복지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연계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선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에게는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 조부모에게는 양육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조부모와 손자녀의 세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조부모께서 실제 이제 손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본인이 양육하던 시기와 너무 다른 상황을 마주하시게 되고 이 아직 어린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되세요. 그래서 손자녀를 조금 더 이해하고 또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육 기술들을 제공하고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에게 필요한 학습 물품과 ICT 물품 지원, 학원비 지원은 물론이고 낙후된 주거 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조선 가정의 자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한 조선 가정. 세이브 더 칠드런의 민간과의 협력을 구축해 조선 가정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필요한 곳에 알맞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내 손주이기 전에 한 아이를 사회 일원으로 잘 키울 수 있게끔 주변에서 도와주는 건데 그럼 내가 이거를 충분히 받고 누려서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내가 저분들한테 보답하는 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좀 자신이 당당하게 좀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죠. 아직은 사회에 관심이 부족한 저소득 조선 가정. 세이브 더 칠드런은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으로 이들에게 그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찾고 알맞게 지원할 수 있는 세이프티넷을 만들어가는 일. 세이브 더 칠드런의 꿈입니다. 네, 아이들을 위한 행복 안전망의 한 일환이죠.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유선 팀장에게 한번 여쭤보죠. 어떻게 이렇게 조선 가정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네, 우리 세이브 더 칠드런은 2012년부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019년도에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빈곤이나 가족 해체를 함께 경험한 아동들, 특히 이제 이런 가정을 복합 위기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정에서 생활했던 아동의 경우에 전반적인 삶의 질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복합 위기 가정 중에서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와 함께 사는 이 조성 가정의 아동 가정의 특성이 즉 고령화라든지 가족 해체로 대두되는 아주 대표적인 이제 가정으로 저희들이 확연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합적인 위기가 있는 이 가정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은 어떠냐를 봤더니 실제 이제 이 맞춤형의 어떤 조선 지원법 같은 이런 법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지자체마다 지원의 수준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서비스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이브 칠드런은 이 맞춤형 지원에 대한 사업의 어떤 필요성을 좀 느껴서 지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선가정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참 다양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곳과 협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2020년부터 이제 전국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을 맺어서 현재는 이제 13개 시도에 약 한 50여 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다양한 그 자원은 기업의 또 도움을 받거나 이제 개인의 후원자의 도움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려움들을 발견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또 기업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조선가정 지원을 진행하시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한계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 또 해결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함께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의 정책이 좀 아직까지 마련이 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그 조선 세대의 가정이 얼마나 지금 분포되어 있고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조사가 좀 아직까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손자녀 가정들이 아주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정례화된 어떤 조선 세대에 대한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서비스의 수준 자체도 어떤 최저의 수준이라기보다는 좀 최선의 수준이 될 수 있으려면 좀 개인이나 좀 기업들의 관심이 아직도 좀 많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사실은 협력기관의 어떤 그 사회복지사가 그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어떤 개입을 통해서 이 사업의 성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좀 더 많은 이제 사회복지사의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현희 씨가 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죠? 네, 앞서 보신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조선가정은 11만 3천 가구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와 다른 자료가 있는데 통계청 장래 가구 추계 이제 추산하는 추산한 거죠. 숫자죠. 거기에 따르면 2030년에는 훨씬 조선 가정이 많아진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과연 얼마나 늘어날지 몇 가구일지 혹시 조우정 아나운서 아시겠어요? 몇 가구나 늘어날지. 가쁜 질문이 들어왔네. 네, 퀴즈입니다. 퀴즈라고요? 일단 지금보다는 늘어난다고 추산을 했는데 지금 11만 가구가 2018년에 18년에 11만 3천이었는데 몇 가구가 될까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도 맞히지만 여러분과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춰주시면요, 저희가 우리 기업들이 후원을 해서 실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행복상자 미니 버전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숙소로 하실 줄 알고 청중분들을 만나러 우리 해솔 씨가 그렇습니다. 지금 나가 계십니다. 자, 해솔 씨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숙하네요. 네. 제가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엄숙한 퀴즈 제가 해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2030년 방금 들으신 11만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조선 가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 숫자만큼은 조금 좀 경쾌한 숫자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이 분위기 좀 해결하기 위해서 경쾌하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할 텐데요. 10,000부터 100만 사이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맞추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자, 아무도 안 드시겠죠? 자, 선물 들었다. 한번 딸랑딸랑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있으세요? 저기 있어요, 저기. 선생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카메라가 이쪽에 있어서 잠시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대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온 김혜경입니다. 제가 일단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업앤다운으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부터 100만 사이 제시를 해보시죠. 20만. 20만, 안타깝게도 업입니다. 25만. 25만, 아 조금씩 쓰시네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두 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입니다. 25만보다 업입니다. 35만. 다운입니다. 자, 마지막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33만. 아, 다운이에요. 혹시 맞추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아, 다 여기 앞에 해주셨는데. 많아요. 와, 이제 선생님들 너무하세요. 다 했는데. 아, 우리 희생양이 되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너무 감사하니까 선물 하나만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 어디에서 오신 누구십니까? SK 하이닉스에서 온 최대경 TL이라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꼭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6만 업, 33만 다운입니다. 두 번의 기회를 드릴게요. 30만. 다운입니다. 한 번 남았죠? 선생님 아직 아니에요. 저기 선생님 아직 아닙니다. 예약하지 마세요. 네네. 하나 둘 셋 해서 모두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28만. 다운입니다. 자, 다 손 내리시고 하나 둘 셋 할게요. 와, 난리 났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정답인 것 같은데 다시 다 하나 둘 셋 하면 하겠습니다. 소리까지 질르셔야지 제가 보겠죠. 하나 둘 셋. 아, 선생님 알겠어요. 기회를 주면 좀 해요. 어머 선생님.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온 박민서 주임이라고 합니다. 주임님, 그 답이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27만. 정답입니다. 아, 사실은 제가 경쾌하게 진행을 하긴 했지만 이 숫자가 그리 경쾌한 숫자만은 아닙니다. 세이프티 넷을 통해서 많이 줄어든다고는 하는데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이 숫자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해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30년엔 무려 27만의 조선 가정이 생길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늘어날까 봐 좀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늘어나지 않게 우리도 잘 좀 어떻게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조선 가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세이브 더 칠드런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세이프티 넷을 만들어서 다행인데 우리 행복 얼라이언스에서도 정말 많은 협력을 하고 계시고 또 이현희 씨도 그 중심에 계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제가 행복 얼라이언스 홍보대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복 얼라이언스에도 깜짝 놀라실 정도로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어떤 협력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예쁘게 잘 나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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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조유정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귀를 뚫고 왔습니다. 안성시 행복도끼 프로젝트를 통해 맛있는 행복 도시락을 만드는 현장이고요. 지금 바로 어떻게 얼마나 맛있는 도시락을 만드는지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우와!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지금 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돈가스 하고 있어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만들고 계신지 이렇게 열심히.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돈가스. 그 다음에 또 뭐로 구성되어 있나요? 어묵 김치국, 돈가스, 쓰레기 나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메뉴 식단 구성을 하실 때 어디에 중점을 두세요? 우선 첫 번째로 영양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서 넣고요. 그리고 또 그것과 같이 고려되는 게 지역에 있는 로컬을 같이 아이들에게 접해 볼 수 있게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게 저희가 해서 식단을 같이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맛있고 정성 가득하고 영양 가득한 도시락을 받는 아이들의 후기가 궁금해요. 전에 저희도 기억에 남는 게 아이들이 직접 용돈을 모아서 바카스를 사갖고서 넣어서 그 위에다 쪽지를 붙여줬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다고. 저도 되게 많이 뿌듯했지만 그걸 이제 저희 조리사님과 직원분들이랑 같이 공유하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들 보람 느끼고 뿌듯해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행복토끼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21년 기준 약 3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나라로부터 끼니를 지원받아야만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들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 얼라이언스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112개 기업, 58개 지자체, 30만 명의 일반 시민, 그리고 도시락을 만들고 배송하는 지역 내 사회적 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아이들의 끼니 공백을 해결하는 똑똑한 세이프티넷, 결식 제로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결식 제로 체계는 기업의 재원으로 사회적 기업이 아이들에게 먼저 건강한 식사를 지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지자체가 제도적인 기반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어서 제도에 편입하여 해당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각지대 결식우려 아이들을 발굴해내는 데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죠. 저희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익산 행복토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 우리 과장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현재 지원받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이 지원받는 아이들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아직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 불안도 커지고 돌봄 공백도 커지면서 추가적인 끼니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거고, 이 외에 코로나 장기화, 부모의 이혼이나 방임 확대 등 이유로 갑작스럽게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끼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자체의 아동급식 지원은 지자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소득 등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 대상자가 확인되며 아동의 부모, 학교,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 등의 신청 및 추천으로 아동들의 결식우려 확인 후 지원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행복토끼 프로젝트, 행복 얼라이언스 멤버사인 기업들의 예산 지원으로 저희는 새롭게 발굴된 결식 우려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업의 참여 감사드리며 사각지대 결식 우려 아동들을 위한 공감과 꾸준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112개 기업 중 한 곳인 한국 바스프의 참여 소감도 놓칠 수 없죠.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정부의 예산과 제도 등의 한계를 기업의 참여로 상호 보완한다는 점이 새로운 접근이며 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식 우려 아동 대부분은 끼니 걱정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걱정이 많은데요. 행복 얼라이언스 멤버 기업들의 협력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 기초 생필품 지원, 정서 학습 지원, 아동 인권 보호 등 우리 아이들이 가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답니다. 함께 했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해내기 어려웠을 일.
결식우려 아동 문제 해결에 공감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 공감의 시너지를 만들어 해내고 있습니다. 바로 행복 얼라이언스가 꿈꾸는 세이프티넷입니다. 네, 행복 얼라이언스의 영상 잘 봤습니다. 네네. 도시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훨씬 흥미로운데요. 네. 저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된 도시락은 결식 아동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게 되나요, 실장님? 네, 지역의 자원봉사 단체들과 사회적 기업이 도와서 집집마다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원래 낙인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비대면 배송을 원칙으로 하는데 가끔 이제 빼곡히 문을 열고 네. 환하게 웃어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그럴 때 보람이죠. 네, 그런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진처럼 이렇게 도시락을 직접 가져다 주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행복 두끼 프로젝트는 어떤 분들과 협력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상 저희는 모든 자원을 다 연결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어요. 네. 하나는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 그렇죠.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기준에 따라서 아이들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먹여야 한다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이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다가 끊어지게 되면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너무 큰 충격이죠. 네, 그리고 그건 사실 지원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꾸준히 지원을 받고 배고픔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2020년 9월에 행복두끼가 먼저 시작이 되었고 네.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기준으로 58개 기초지자체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국의 기초지자체 수로 보면 25% 아, 정도가 그래요?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함께 해주고 계신데 이거를 이제 선별 기준을 남다르게 세우신다는 거 거기가 저 굉장히 높게 평가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 네, 이런 맞아요. 도시락 지원이 그 아이들의 뭐 기분도 그렇고 정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요. 네, 저희가 실제로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네. 아이들을 밥을 먹이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와 건강 그리고 어떤 기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를 했을 때 네. 거의 한 90% 정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결식우려 아동의 그런 끼니 해결 외에도 건강과 정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먹는 문제가 중요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 더 중요한데 네.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도시락 가격 혹시 현희 씨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요즘 물가가 올라서 최소 8,000원은 되지 않을까요? 8,000원에서 10,000원 이 정도? 8,000에서 10,000원. 네, 그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거의 근사치를 맞췄는데 네. 사실 서로 다 다르다고 합니다. 급식 단가가 지자체별로. 그래서 해당 기준이 2022년 그러니까 올해 9월 기준으로 서울 경기가 올 8월부터 8,000원 올 8월 인상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를 시작으로 많은 지역이 금액을 지금 올리려고 하는데 네.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 지금 이제 뭐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살짝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뭐 아동 급식 지원 단가 현황인데 네. 지역별 편차가 3,000원 이상 난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교수님? 예. 네, 이 급식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이 아니라 지방이양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자체의 장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거나 재정 자립도가 높은 경우에 예. 이런 이렇게 급식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 지역별 편차가 이렇게 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지방이양 사업보다는 국고보조 사업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 것도 예산 배정에 대해서도 좀 국가적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잠깐 또 퀴즈 낼 거라고 말씀드렸죠? 퀴즈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드릴게요. 예. 예산 부족의 문제는 지자체로서도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두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전국 58개 지자체가 행복 두끼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데요. 참여하는 지자체
세 곳을 58개 중에 세 곳이에요. 58개 중에 문제입니다. 세 곳을 연속으로 맞춰보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맞힐 기회 우리 해솔 씨가 드리겠습니다. 해솔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해솔입니다. 이번에는 이쪽에서 멀리 보면서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까 손에 소심히 들으셔서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좀 멀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자체 58곳 중에 세 곳을 5초 안에 말씀하시는 분 계실까요? 정답자 하나, 둘, 셋. 뒤에 있어요, 뒤에. 있으세요? 어머. 저기. 와. 감독님 여기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 제가 요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앞쪽을 바라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 양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온 조인숙입니다. 5초 제가 옆에서 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작. 네, 아까 인천 미추홀, 그다음에 안성, 그리고 서울 중구가 있었습니다. 정답 맞죠? 이거 정답. 해솔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이라고 합니다. 네. 예. 맞다고 하네요. 제가 사실은 이거 진짜 못 맞추실 해솔 씨 줄 알았거든요. 얼굴이 핑크색이 됐어요. 어머 깜짝이야. 쑥스러워. 한 번에 맞추셨어요. 한 번에. 제가 당연히 못 맞추실 줄 알고 예. 다른 방법으로 이걸 맞출 수 있게 힌트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하시지. 그래가지고 요거까지만 하고 가도 될까요? 그래요. 58개를 빨리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제가 리스트는 보여드릴게요. 그럼요.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있으신가요? 있나요? 있으시잖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나왔어요. 자,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하는 지자체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손 드셨잖아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시면 안 손 돼요. 드신 걸 잊어버리셨어요? 자, 보여드릴 테니까 58개거든요. 58개를 하나씩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요? 다 읽어주시면 돼요. 여기. 영주, 예산, 완주, 김천, 대구 달서구, 서산, 대구 수성구, 임실, 충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익산시, 상주시, 하동군, 정읍시, 울산시 북구, 인천시 미추홀구, 대구시 동구,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아산시,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와. 시흥시, 안산시, 당진시, 인천시 남동구, 구례군, 경주시 순창군, 화성시, 대구시 서구, 부산시 강서구, 부산시 금정구, 부산시 기장군, 부산시 남구, 부산시 동구, 부산시 동래구, 부산시 북구, 부산시 사상구, 부산시 사하구, 부산시 서구, 부산시 수영구. 훌륭합니다.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 영도구, 부산시 중구, 부산시 진구, 부산시 해운대구, 안성시, 대구시 북구, 대구시 중구. 이걸 다 외우고 계셨어요. 박수 잘하신다.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딕션이 엄청 좋으셔. 네. 아나운서 하셔도 되겠어. 아나운서가 인정한 아나운서 인정. 분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58개 지자체가 두끼 프로젝트 참여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해솔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솔 씨 짜임새 있는 진행 굉장하네요. 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해주셨고 진짜 58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를 우리가 알고 있고 참여를 해도 아이들이 아니면 또 그 집 가정에서 주변의 눈을 의식해서 신청을 좀 꺼리는 경우도 교수님 있다고요. 네, 이 복지 수급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아직도 우리 사이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신청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인생의 굴곡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닥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맞고 빈곤은 항상 개인 탓이라기보다는 사회와 개인이 이제 동시에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는 이제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복지에 대한 선입견이나 또 지원제도에 대한 오해도 함께 사라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이런 사업이 자리 잡고 더욱 확대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실장님? 우리 임 실장님이 한번 말씀을 좀.
어떤 노력을 우리가 좀 더 기울여야 될까요? 네,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아이들 먹이는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가이드는 하고 있지만 사실 관련된 예산이나 정책은 모두가 지방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 예산이라든지 인력 그리고 규정 등으로 인해서 부담감이 좀 많으셔서 예. 사실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 많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또 최근에 안타까운 일들이 연달아 발생했었던 적이 있었죠. 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또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립 준비 청년들입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 바로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퇴소를 한 뒤에 스스로 자립을 해서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그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내가 소개해 줄 사람 국민희망 대표. 국민희망 대표. 대통령 취임식 때 참여한 인물 20명 중 한 명이야. 김성민 대표. 연 매출이 무려 20억 원. 와, 20억 원? 그럼 어떤 사업을 한 거지? 벽면 녹화, 식물 인테리어 사업. 식물은 사람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치유를 준다고 해요. 또 지금 미세먼지나 다양한 환경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식물이 각광받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심리 정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앞으로의 이런 확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시작한 게 바로 식물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되게 금수저일 것 같은데? 아니야. 그는 보육원 출신이야. 보육원? 3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했고요. 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두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보육원에서의 생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하나 있었어. 바로 퇴소할 날을 기다리는 거야. 퇴소하기가 두려워서. 그렇지. 사회에 나가서 뭘 해야 할지, 혼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겠어? 그때 나이가 18, 19? 먼저 퇴소한 선배들의 소식을 저희는 매일매일 들어오는데 어떤 선배는 교도소에 들어갔대, 어떤 선배는 경찰서에 잡혀갔대.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악순환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나도 보육원을 퇴소하면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두려움으로 아마 그날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보육원에서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고 잠잘 곳이라도 있는데 퇴소하면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거야. 김성민 대표 역시 보육원에서 퇴소하고 6개월 정도를 노숙자로 살았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거지. 자립준비 청년들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력서에서 모두 탈락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알게 된 게 사회적 기업이고,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립준비 청년들을 마음껏 고용할 수 있잖아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일어난 거지. 이 기업의 특징은 모든 직원이 다 자립준비 청년이다.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또 있어. 뭔데?
저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저를 보육원의 선배로 이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깰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에 맞는 이런 식물 이름을 한번 정해보자. 그렇게 저희 동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꽃으로 이름을 불러주고 있고 또 그런 좋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와,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지.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극복하고 있는 거지. 와, 그럼 그 김성민 대표가 진짜 궁금한데? 아, 좋았어. 그럼 지금 한번 만나볼까? 어디? 어디? 여기가 아니고 바로 행복 얼라이언스 아이들을 위한 행복 안전망 세션 현장에서 만나볼까? 자, 영상 속의 방금 주인공이죠. 브라더스 키퍼를 이끌고 있는 김성민 대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자, 우리 굳이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우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사회적 기업인 브라더스 키퍼를 세우기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서 일하셨고 또 지금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데요. 준비 기간 동안 절실히 느끼신 게 있으셨다고요. 네, 제가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18년간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과 또 한 단체가 결국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가족처럼 이끌고 계신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힘이 된 거, 원동력이 된 게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일단 저희 브라더스 키퍼의 성장의 요인은 우리 자립준비 청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자립준비 청년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기억이요? 맞습니다. 네. 기억 이거 뭐지? 기억 아직 현희 씨? 광고? 그거. 광고 많이 해야 돼요. 광고, 그렇죠. 광고가 붙어야 기업이. 뭘까 저게? 자, 대표님 얘기해 주시죠. 뭡니까? 네, 이 기억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립준비 청년들이 1년에 2,500명에서 3,000명이 매년 퇴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1년에 한두 명 고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게 바로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을 시작했었는데요. 제가 정부 기관이나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많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것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 더 궁금해지네.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셨나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관심과 공감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문제만을 인식하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편견들을 깨트리는 그런 토크 콘서트뿐만 아니라 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공청회나 그런 간담회 등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해 왔습니다. 제가 볼 때 웬만한 국회의원 5명분을 하신 거예요. 그죠? 맞아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정말 대단한데 이미 살짝 공개가 됐지만 이제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바로 공감입니다. 예, 공감을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대표님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이런 공감을 이끌어내셔서 변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일단 저희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해서 이전에는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보호종료 아동이 굉장히 어색한 단어가 뭐냐면요. 아동은 절대 보호가 종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색한 두 단어를 붙여놓은 게 바로 보호종료 아동이었어요. 그러네요. 그 단어를 자립준비 청년으로 바꿔내기도 했고 관련해서 다양한 법안들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상당히 이질적이네요, 말 자체가.
예, 그걸 바꿔내셨고. 네, 또 뭐 어떤 활동도 그렇겠지만 세이브 더 칠드런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공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유선 팀장님, 사회적인 공감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좀 대중의 공감을 얻으려면 우리가 좀 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한 진단이 좀 정확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뭐 연구 자료라든지 아니면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네,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내리고 난 다음에 대중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뭐 SNS 활동이라든지 네. TV, 라디오 같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 문제를 좀 알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컬렉티브 임팩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네. 기업에도 좀 사회적 책임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내서 문제를 같이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오늘 또 이 자리도 마련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김성민 대표님은 정말 저희가 관심이 많이 가는데 보육원 출신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일구셨단 말이죠.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어떤 얘기를 주로 해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이현희님께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요? 모든 사람이요 언젠가는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경험한다. 뭘까요? 언젠가는 결국 좌절, 죽는 거 아닐까? 죽는 거? 실패.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죽음. 맞습니다. 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와 동일한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고아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경험해야 될 그 경험을 먼저 했을 뿐인 거죠. 아하. 제가 그래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너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눈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네가 경험했던 그 삶을 앞으로 경험할 사람들이야. 너는 정말 많은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우 감동적이다 진짜. 이거는 진짜 예. 너무 저 울컥했어요. 찡했어요. 나만 감동했나?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본인이 겪은 맞아요. 얘기를 그대로 해주시는 거니까 네. 더 저희가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표님의 이런 단단한 마음가짐과 뭐 이런 지혜로운 생각 덕분에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사업이 이렇게 커지고 덕분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브라더스 키퍼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또 과제도 있겠죠?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또 저출산 국가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3년간 아동 양육 시설에 아이들이요 1년에 10,0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립준비 청년이 1년에 10,000명 이상이 발생할 거라는 거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 브라더스 키퍼 차원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식물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대리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에서 퇴소한 친구들을 지역에서 고용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하. 준비하고 있고요. 예. 또 이것들을 저희 브라더스 키퍼만이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과 기관과 국가기관을 연결해서 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네, 브라더스 키퍼 정말 든든한 기업인 것 같고 앞으로도 대표님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셔서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정말 든든한 둥지가 되어주길 저희는 희망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이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토크의 주제어는 그냥 초성으로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초성 한번 볼까요? 네. 보여주시죠. 이응기억입니다. 이응기억. 아기? 이응기억. 아기요? 뭘까요? 아기. 글쎄 아기. 뭐죠? 이응기억 교수님.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교수님 틀리면 바로 답 공개합니다. 아니요. 이응기억.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신다고요? 아시잖아요. 이제 답 얘기해도 돼요? 답 얘기하셔도 돼요. 연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응기억 연결입니다. 연결.
자, 교수님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건데 뭘 연결을 해야 되죠?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기업과 단체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야지. 구슬도 깨워야 보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 기관과 단체가 같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연결이 굉장히 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의 연결, 그리고 지금 여러 기업과 정부와 함께 행복 듣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 행복 얼라이언스는 어떻습니까? 남은 과제와 목표, 연결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사실 식사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결국 밥이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본적인 밥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의 다양한 연결들을 모아서 그 앞으로 더 확장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밥으로 시작한 자연스러운 공감대 형성과 협력, 그렇게 세이프티넷을 형성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박윤선 팀장님, 하나의 그물망을 이루는 세이브 더 칠드런은 또 앞으로 어떤 연결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앞서 소개된 우리 이제 그 조선가정 지원 사업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한 4년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간의 어떤 성과들을 조금 분석하면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좋았던 것들은 어떤 거였는지, 좀 더 필요한 것들은 어떤 거였는지를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의 좀 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좀 전파하는 작업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서비스의 내용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좀 지속적이고 안정돼 있는 그런 그 제도로서 이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의 좀 제안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이 수혜를 받는 아동들은 우리 그 부모가 부재하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역할을 좀 대신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개입, 적극적인 개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내가 장래에 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성과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지사들이 우리 실천에서 일하는 우리 이제 워커들이 좀 더 이제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좀 더 전문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 교육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이들이 그물망이 촘촘할수록 지원을 잘 받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김성민 대표님은 어떤 연결이 이루어져야지 이 세이프티넷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아무리 큰 노력들을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연결에 대해서는 거의 정말 완성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 한 문장으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이프티넷이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정 교수님께 먼저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부담스럽네요.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교수님 먼저 우리에게 세이프티넷이란 무엇인지 짧게 한 문장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연결고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연결고리이다. 자, 이거 받아서 이제 박유선 팀장님. 네, 저는 정말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는 희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망이다. 예. 받고 김성민 대표님 갈게요. 우리에게 세이프티넷이란 아이들을 우리들에게 세이프티넷이란 공감이 만든 선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만든 선물이다. 좋은 표현이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임은미 실장님 갑니다. 네, 저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이프티넷이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아, 선택이 아닌 필수다. 맞습니다. 예. 이현 씨 안 할게요. 저 시킬까? 조마조마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조마조마했어요. 안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희가 깜짝 이벤트를 한번 해볼 텐데 행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우리의 도전이죠. 아이들을 위한 행복 안전망 공감 이벤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 한번 꺼내주시겠어요?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이 필수입니다. 자, 저희가 화면에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지금 이제 QR코드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요거를 핸드폰 사진 기능으로 인식해서 채팅방에 접속하셔도 되고 아니면 카카오톡 안에 우측 상단 검색 버튼 클릭하시면 그러면 행복 얼라이언스 검색해서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QR 찍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행복 얼라이언스 브로셔 있는 분들도 있죠. 브로셔 뒤에 QR코드 있습니다. 그걸로 찍으셔도 돼요. 접속하셨으면 맨 아래 화면에 아이들의 행복 안전망에 공감합니다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참여 완료되는 거예요. 자, 오늘 공감 참여 목표 인원 100명입니다. 과연 100명 가능할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00명 카운트 저희가 해볼 텐데 100명 과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너무 갑자기 저희가 그렇죠. 한 이벤트여서 네, 지금 여러분들 네. 손이 좀 바쁜데 네,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한번 해주시고 네. 예. 자, 저희 우리 매니저도 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직은 올라갑니까? 0명. 한 명. 올라가고 있어요. 2명 바로 올라갑니다. 3명, 네. 4, 5. 어우, 뭐 금방 10명 되겠는데요? 자, 11명. 오. 이 공감 지수가 엄청 높아요 지금. 지금 상자 하나 먹는 걱정 없이 도시락 하나 왔어요. 공감이 늘어날수록 아이들에게 가는 선물이 늘어난다고요. 그럼요. 예. 많아진다고요. 지금 뭐 좀 과반수 넘었는데 60 갔어요. 또 다시 도시락 또 옵니다. 이게 가속도가 붙으니까 금방 차네요, 100명이. 그럼요. 이게 다 식사, 생필품, 아이들의 네. 또 깨끗한 집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99회 여러분 채웠습니다. 야, 오늘 공감 목표 정말 금방 1분도 안 되지 않았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네, 진짜 여러분들이 다 대단합니다.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네. 바로 여러분 아이들의 식사 그리고 생활 필수품들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들의 행복에 공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 얼라이언스 캠페인이 지난 8월 한 달간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한때에도 우리가 아이였지 않습니까? 그 지난날을 좀 보면서 네. 어린 시절 사진과 얘기를 모아서 우리도 한때는 아이였다 네. 라는 캠페인송을 마련했다고요. 네. 네. 자, 그래서 행복 얼라이언스 멤버사, 참여 지자체 그리고 공무원, 유튜버를 비롯해 약 1만 명, 10,000명의 일반 시민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캠페인송 영상 함께 보시죠. 공부를 할 때 100점을 맞았을 때 음악만 있으면 어린이집 가서 피자 먹은 거예요. 이제 물에서 수영하면서 이제 둥둥 떠다니던 그때가 공부를 할 때 100점을 맞았을 때가 제일 어린이집 가서 피자 먹은 거예요. 채소도 안 먹고 피자 먹어서 제일 행복했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날인데요. 이제 엄마가 싸우신 김밥을 다 같이 가족들이랑 먹었던 때가 안전하게 놀 권리 아이들한테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꿈? 아이들이 행복할 때 어른들이 뭔가 뿌듯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행복을 좀 평범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이싱카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뭐 전시회나 박물관 티켓 또는 여행 관련 상품을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너네가 어떤 것이든 해도 된다라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 미소를 보고 따라서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미소나 웃음을 주고 싶습니다. 6.25 사회공헌 담당자로서 결식의료 아동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잘 믿어주고 잘 대해주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놀다가 잠깐 쉬어도 괜찮고 희망을 그리면 현실이 된단다. 네, 걱정 없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건강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순수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도 한때는 아이였지. 걱정 없이 행복을 누리던 어린이. 내가 만약 산타
따뜻한 칭찬 하나 행복을 꺼내봐 포근한 잠자리와 행복을 꺼내봐 영양 듬뿍 음식도 행복을 꺼내봐 친구들과 함께 할 시간 무엇을 하든 그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편이 있다는 그걸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이 누구에게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야 이제 살고 싶으니까 행복한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도 곧 어른이 되겠지 지금의 순간이 내일의 너를 만들 거야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너희가 행복을 꿈꾸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어 네, 명곡입니다. 이 사진과 가사 모두가 이 캠페인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의미가 깊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밖에서 진행된 투표 그리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마지막 가사도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번 공개가 최초 공개고요. 그리고 행복 얼라이언스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에서 오늘부터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또 조회수만큼 아이들의 주거 환경 개선 비용을 멤버사가 기부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80여 분 이제 마무리가 될 시간인데 오늘 느낀 마음 일회성으로 여러분 끝나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 저부터 실천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행복안전방 구축 동참을 해주신 여러분과 함께 기념 촬영을 저희가 할 텐데 좀 특별하게 할게요. 스마트폰 불빛을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에서 그냥 켜주시면 되고요. 무대 반대편 저쪽 뒤를 보시고 흔들어 주시면은 아주 예쁜 장면이 연출될 것 같고 저쪽에 혜솔 씨가 계시니까 네. 현희 씨, 예. 네, 혜솔 씨가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자, 저희가 네 오프닝 때 들었던 노래의 제목이 빛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빛이 되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손전등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혜솔 씨. 네, 현장의 이혜솔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 보이실 텐데요. 우리 작가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만 방향을 돌리시면 예쁜 사전이 안 나오고 주름살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괜찮으신 몸 자체를 의자채로 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을 바라보시고 후레쉬를 들어주실 텐데요. 자, 몸 자체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문화시민분들 감사합니다. 빵 트셔주셨네요. 자, 후레쉬를 켜주시고요. 이쪽을 바라보고 이미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들어주시고요. 좋습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사진은 2번 촬영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후레쉬를 들고 촬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후레쉬를 내리고 그냥 손만 번쩍 들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위쪽으로 다시 볼게요. 저기 카메라 위쪽으로. 여러분 웃으셔도 돼요. 눈은 나와요. 자, 하나, 둘, 셋. 자, 후레쉬 내리고 손을 번쩍 들고 본인의 포즈를 자유스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엄숙해졌지요. 자. 하나, 둘, 셋. 아쉬우시니까 제가 행복 얼라이언스 하면 여러분들은 사랑합니다 하면서 웃으실게요, 여러분. 자, 행복 얼라이언스